네, 서재걸 TV의 그림병원입니다.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속 면역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새롭게 들리는 등 면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목뼈에서 꼬리뼈까지에서 생긴 일, 이게 등 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얼굴이고 여기가 뒤통수죠. 여기가 목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연결되어 있는 척수신경입니다. 이 척수신경을 제가 꽉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앞에 있는 장기하고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연결이 안 되니까 이 장기, 예를 들면 위입니다. 위는 뭘 해야 될지 신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등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없애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치료는 뭡니까? 요 전선을, 요 신경이죠. 다시 위랑 연결해줘서 전원을 키면 되겠죠. 이 전원 키는 방법은 등을 쓰다듬거나 풀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목이나 등이 늘 뭉친다는 사람이 너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보통 이제 받을 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자, 어떤 정보건 거의 다 대뇌를 가서 우리는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대뇌로 가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펜을 드는데 대뇌를 써서, 대뇌, 여기서 한 2cm 되는 데를 두 손가락으로 1cm 간격으로 벌려서 이 정도 힘으로 잡아야지 하면서 펜을 잡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치죠. 신경도 안 쓰죠. 이거는 대뇌까지 정보가 가지 않고 이 척수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10%고 무의식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게 바로 척수신경입니다. 이 척수신경, 여기까지 안 간다는 거죠. 여기 뿔 안 난다는 거죠. 여기까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척수신경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자율신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신경 뭡니까? 자율학습, 자율. 알아서 하는 거죠. 야, 위야 움직여라 해서 움직이는 사람 없죠. 장아 움직여라 이런 사람 없죠. 알아서 움직이는 게 자율신경이죠. 그 자율신경 그러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눕니다. 교감신경은 긴장할 때, 뭘 잘하려고 할 때, 부교감신경은 세상 편할 때, 이완하는 신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경을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해서 뇌가 있고 척수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네, 부교감은 머리 바로, 대뇌 바로 밑에서 나오고 저기 꼬리뼈 가까운 데서 나옵니다. 교감신경은 흉추라 그러죠. 여기 한가운데,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교감신경은 이렇게 해서 한번 다 어디 한번 집합합니다. 여러분 멀티탭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멀티탭. 이런 거에 한번 모입니다. 교감신경은. 이렇게 다 모였다가 여기서 필요한 곳에 장기한테 다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척추 가까이 모여 있다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뛰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척추 가까이에 한번 모여서 멀티탭으로 그 다음에 사방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결국 일이 생기면 역할을 하겠다고 좀 역할을 많이 줄이고 이완을 시키는 신경이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교감신경.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 게 병을 90% 치료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 신경 안 쓰고 자동으로 나는 건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90%니까요. 그래서 대뇌를 바꿀 생각하지 말고 척수신경을 바꿔야 되는데 척수신경을 바꾸는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흔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못 느끼는 게 뭐냐면
휴대폰, 저는 뭐 궁금한 게 많아서 휴대폰에 딱 잡고서 그걸 그람수로 한번 재봤는데 한 250g, 300g 정도 됩니다. 이게 뭐하고 같았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심장 무게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심장 하나를 또 들고 다니는 겁니다. 무게가 있어서 또 이 척수신경이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울게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가방을 들게 되면 가방이 한 1.5kg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몸에 간이 한 1.5kg 정도 됩니다. 뇌도 한 1.5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에 사는 균들을 다 모으면 1.5kg 정도 됩니다. 1.5의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게를 가방을 들면 또 척추는 휘청거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신호를 보내는 등에 굉장히 무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으로는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았더라 하더라도 짐을 오래 들고 다니면, 핸드폰을 오래 들고 휴대폰을 오래 보고 있으면 결국은 등에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등 면역을 없애는 길을 여러분들이 택하신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받을 때 스트레스를 직접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자분들은 저한테 늘 그 얘기 하십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죠. 등을 피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등 안 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저는 이 100세 시대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등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백이라 그럽니다. 백. 네, 등을 세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예, 웃기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결국은 등을 세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100세 시대를 살려면 100세 해야 됩니다. 등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 뭐 사우나 가고 이렇게 예를 들면 가면 등 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 밀어달라고. 등 밀어달라는 신호가 뭐냐? 스트레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거기 때가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등을 밀었다가 중요합니다. 근데 피부를 밀면 뭐가 나오느냐? 엔돌핀이라는 게 나옵니다. 엔돌핀은 뇌에서도 나오지만 피부에서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피부를 밀면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이 뭐 하는 겁니까? 통증 줄이는 몸 안에 있는 몰핀이라는 뜻입니다. 엔돌핀이. 몸 안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거는 통증을 줄이는 진통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의 아픈 정도로 뭔가를 밀면 아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려고 엔돌핀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없게 살고 집안에만 있고 아무 일이 없으면 흥이 안 나는 이유가 약간의 견딜만한 고통이 있을 때 이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특히 등을 밀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등 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등을 밀지 못하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폼롤러잖아요. 폼롤러. 예, 이런 것들을 바닥에다 대고 아니면 뭐 등에다가 지금 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좀 하면 좋겠고, 바닥을 할 때는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등을 대고 이 꼬리뼈까지, 목뼈에서 꼬리뼈까지 이렇게, 목뼈에서 꼬리뼈까지 이렇게 구르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벽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요거는 미니 짐볼입니다. 이건 진짜 이제 뒤에다 대고 여러분이 도르래처럼 위로 아래로 스쿼트 동작을 해도 좋고요. 예, 이걸 계속해서 이 등을 이렇게 해서 밀면 등에 있는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수신경이 계속해서 자극도 받고 뭉쳐져 있던 근육들이 풀리면서 그 신경들이 원래 지배했던 장기로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등을 좀 풀었더니 소화가 잘 되더라. 이상한 게 절대 아닙니다. 등에 면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 짐볼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